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시장을 움직인다. 한시정의 인비, 저는 한비서 한시정입니다. 매일 수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익으로 증명된 증권가의 전설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선생님이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을 내줬었던 이 상승률들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이 선생님을 왜 따라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달의 상승률을 정리를 해보니 총 533.95%였다. 500%가 넘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집중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지금까지도 탄력을 더해 나가는 종목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10% 이상의 종목들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1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길게 보유했을 때 길어봐야 2주에서 한 달 사이 정도 보유를 했을 때 우리가 50% 안팎의 상승률까지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JNB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우리가 3월 11일에 한번 공략했었고 4월 8일 이번 주에 한 번 더 공략이 들어갔는데요. 이번 주에 소개해주신 자리에서 무려 지금까지 81%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월 12일이니까 단 5거래일 만에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잠시 후 차트상의 움직임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E8 데이터 솔루션 우리 디지털 트윈 데이터 관련주로 소개해 주셔서 29%, 47% 각각 상승률 챙겨갔고요. KNJ라는 종목도 한 2거래일 전까지 굉장한 급등세 보여줬었는데 반도체 쪽의 강세입니다. 56% 넘는 상승 나오고 있고요. 3월 15일에 두 종목 소개해 주셔서 DK락 그리고 제일전기공업이 그중에서 45% 넘는 상승률로 우리가 하루에 한 종목씩만 잘 챙겨갔었더라도 이 선생님을 믿고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3월 한 달이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월 18일부터 4월 5일자까지 보면 일단은 제일 위에 지금 YC캠이라는 종목이 무려 상승률이 127.07%를 기록을 했는데요. 유리기판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이 YC캠이 대장주로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 3월 18일부터 4월 첫째 주까지 아주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 미리 소개를 해주셔서 우리가 담아갔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나머지 삼천당 제약, 에이테크 솔루션, 이삭 엔지니어링도 42%로 상승률 좋았고요. 네페스 아크와 네페스도 26% 총 합쳐서 나란히 형제가 13% 상승률 나타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 당일 수익률로 우리 엘컴텍 24.77% 상승을 챙겨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고 그날 바로 급등이 나왔었다라는 점이 최근 시장에서 이 선생님이 뚜렷하게 상승을 가져다주는 그런 포인트들이었는데요. 오늘도 이런 상승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 남아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금요일인데 이럴 때 또 종목 담아가셔서 다음 주 수익률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JNB라는 종목부터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10일경에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 그때도 당일 수익률로 10%를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공략을 해주신 자리가 바로 4월 8일이었죠.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이 종목의 시초가에서 잡았다라는 전략까지 나갔습니다. JNB 81.4%인데 4월 9일자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15,18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 종목 오늘까지도 힘이 크게 빠지지는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진공 장비인 스태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HBM이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JNB 상승률 80%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 KNJ 보겠습니다. 56.51%의 상승률을 가져간 종목이었는데 저희가 3월 14일에 인비저블 공략주로 또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반도체를 연결하는 포커스 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 부품 기업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공략해서 담으셨다면 거의 바로 빨간불 켜는 모습 가져갔고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보유를 하셨다면 이번 주에 우리 최고가까지 56% 상승까지 챙겨가실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엘컴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표적인
금 관련주, 구리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 가격이 최근에 사상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이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이 종목의 주가는 서서히 천천히 그만큼의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그날 장중에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하루 만에 24%라는 상승률을 챙겨갔었던 종목이고요. 자, YC캠이 4월 들어서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죠. 127.07%의 상승률이고 유리기판 테마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월 18일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는 보유하고서 급등하는 모습 4월 초반까지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유리기판 테마에서 대장주를 찾으셨던 분들은 이 선생님 함께 하셨다면 아마 딱 그 타이밍이 맞아서 좋은 우리 상승률 명예의 전당의 주인공이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HB테크놀로지가 그 다음 유리기판 후발주로 좀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죠. 이 종목도 이 선생님께서 미리 포착을 하셔서 우리 2월 달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시간은 길긴 했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셨다면 계속 수익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들고 가자 하셨다면 4월 첫째 주 지지난 거래일까지 반도체 유리기판 소재 강세에 따라서 이 종목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였고 여러분들이 상승, 수익 모두 다 챙겨 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비 이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종목들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 골라서 명예의 전당으로 꼽아보고 있습니다. 자, 2월 1일자로 지금 예스티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2월 2일에 자람테크놀로지가 281%, 삼천당제약이 135%, 그 다음에 2월 14일에 HB테크놀로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2월 15일에 빠르게 수익 챙겨갔었던 99%의 젠백스링크, KNJ가 3월 14일자로 지금 56% 상승률이 나오면서 워트라는 반도체 종목을 꺾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죠. 반도체 부품주로 KNJ 56% 상승 챙겨가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YC캠이 127%. 자, 그리고 이제 JNB가 여기 명예의 전당에 또 새롭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현재 상승률 81.40%인데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수익률 위주로 명예의 전당을 정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KNJ가 빠지고 JMB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3월 달에 4월 달에 수익을 챙겨갔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인성정보가 70%대의 상승률이었는데 인성정보를 정리하고 우리 JMB가 여기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또 다른 상승률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된다면 이제는 시간순으로 EST부터 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2월 1일부터 4월 11일 어제까지 아주 높은 이러한 상승률을 다 가져가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상승분을 다 챙기지 못했더라도 중간 어딘가에서라도 우리가 수익을 챙겼다면 20-30%는 여러분들 거뜬하게 드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두둑하게 상승을 챙겨드리고 있는 이 선생님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종목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람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서 익절했고 3연상도 다 겪었다라는 말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어제까지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최고 18만 8,8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81.38%인데 이제 어느덧 또 30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뉴로모픽 테마의 끝은 어디일지 이 선생님의 종목 명예의 전당 1위를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종목의 흐름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고요.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들 안내해 드렸는데 오늘 그러면 또 이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결제 안건 제가 브리핑해 드릴 테마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두 가지 역시나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이것을 담당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순도 화학물로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항상 궁금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곳에서 2차 전지를 만드는 곳에서 어떻게 그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점이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잠시 후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신 기업은 고순도 화학물로 세정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업은 반도체 설계 기술, 그러니까 팹리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반도체 설계 기술로 삼성전자 납품 이력을 부각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리기판 테마도 그렇고 우리 여러 반도체 장비들 삼성전자 이슈를 받게 된다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종목 역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방송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두 가지 결제 한 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사입니다. 네, 이 선생님. 제 성격이요? 제 성격은 뭐 시원시원한 것 같긴 한데 또 뭐 화도 잘 내고요. 네. 이 선생님 성격이요? 아, 그런 성격. 네, 깔끔하시군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결제를 내려주셨습니다. 갑자기 제 성격이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약간 당황했는데 이 선생님은 본인이 굉장히 깔끔 떠는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깨끗한 생산 시설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 첫 번째 테마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또 첫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또 궁금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꾸준히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방송만 시청하셔서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잘 알 수가 없겠죠.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이 선생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곳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고순도 화학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순도 화학물이라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반도체 웨이퍼에 어떤 먼지나 뭐 모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 바로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진공 장비도 활용을 하고 온습도 또 제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와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순도 화학물로 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의 테마와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종목 담아보시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큰 폭의 상승률로 수익률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시장이 눌릴 때에도 올라가는 테마라고 한다면 AI, 반도체, HBM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미국 시장부터 국내 시장까지 이어받으면서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들 잘 움직여주고 있죠. 이 선생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수익으로 잘 챙겨주셨는데 여전히 지금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은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신다면 오늘 기업도 주목을 하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월 평균 D램 웨이퍼 투입량을 기존의 59만 장에서 60만 장, 10,000장 정도 늘린다라고 하고요. SK하이닉스도 39만 장 수준의 D램을 2분기부터 41만 장, 2만 장 정도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사가 사실상 그전에 이 반도체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었던 반도체 불황을 이제는 이겨내고 다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산 이전 수준으로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계속적으로 수요가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미 지금 2분기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타이밍에 이런 종목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0억 원 정도를 들어서 1,000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중장기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반도체 설비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오늘 반도체 중소형 기업들 기업 잘 매매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중소형주 가운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각각의 기업이 다 기술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유리기판부터 반도체 포커스링, HBM 적층하는 거 우리 다 공략을 여러 개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의 기업은 어떤 기술이냐라고 보시냐면 반도체 완성도를 좌우하는 수율 향상의 필수품이라고 불리는 신너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 보이실 텐데 이 신너라는 거 주목을 하신다면 오늘 기업 이렇게 빠르게 좀 올라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신너라고 하는 제품이라면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게 생각한다면 세제다, 반도체를 닦는 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초고순도 화학물인데요. 불순물 농도가 1조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너는 수율 향상의 필수 소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EUV를 활용한 반도체 노광 공정 있잖아요. 그림을 회로를 그려서 찍어내는 이 포토레지스트 과정에서 반도체를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 다음 웨이퍼가 와서 또 닦아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불순물들이 섞여 있거나 이런 세정액에 뭔가 미세한 그런 잡티 같은 것들이 섞여 있게 되면 그 다음 반도체, 그 다음 웨이퍼는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너를 활용해서 이 제품을 씻어내게 되고 불량품을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된 감광액의 신너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작업에 있어서 또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도 사이사이 두 가지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매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씬너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짜 반도체를 세정할 때에 또 반도체를 만들고 그 다음 웨이퍼가 와서 포토레지스트 과정으로 EUV로 회로를 그릴 때에 이렇게 세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씬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제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이 있는데 약 2가지 정도 됩니다. 에틸 3 에톡시 프로피오네이트와 에틸락테이트 뭐 이렇게 2가지 어려운 정도의 화학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에틸락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EL이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을 지금 국내 유일 EL 성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씻어내는 씬너 안에 들어간 그런 화학 성분을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을, 종목명을 아마 들어보신다면 굉장히 좀 깨끗하고 투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명인데 이 기업을 방문한 어떤 기자에 따르면 기업 자체에 먼지 하나가 보이지 않았고 이름에서부터 사명에서부터 결벽증이 느껴질 정도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EL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EL 성분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인데 이것이 원래 국내에는 없던 것인데 우리 국산화에 성공을 한 최초의 기업이고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노광 공정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제조의 첫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웨이퍼의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그림을 미리 그려놔서 사진을 찍어내듯이 포토레지스트 과정으로 렌즈에 빛을 쏴서 그려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빛을 찍어낼 때 이제 미세하게 남아있는 이제 낡아진 그런 파인 부분들, 미세한 파인 부분들과 또 그 입자들이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그것을 닦아내는 것이 씬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E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노광 장비, 노광 공정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뭐 네덜란드 ASML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ASML 이 공정, EUV 노광 공정에 따라가기 위해서 장비들을 납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씬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동진세미캠, 듀폰 이런 반도체 기업들과 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생산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를 세정할 때 필요한 또 2차 전지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씬너를 가지고 있는 이 고순도 화학물질을 이용한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있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반도체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서 3년 내에 30% 이상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재생 가능 소재를 활용해서 반도체를 만들 것이다 라는 목표치를 만든 것인데요. 생각해보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면 또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많이 버려지게 될 텐데 재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미 SK하이닉스는 여러 다른 소부장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반도체를 재활용, 재생 가능할 수 있게 하게끔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재사용 가능한 반도체를 2025년에는 25% 정도, 2030년에는 30% 정도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이 포인트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원순환 분야에 특화된 핵심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에서도 굉장히 깨끗한 걸 추구하고 실제로 이 반도체 공장에 갔을 때 너무나도 깨끗했다라고 언급을 한 것처럼 이 기업은 역시나 환경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원을 계속해서 재순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특허권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첨단 연구 장비들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기업 여러분들이 주목하신다면 앞으로 ESG 경영
운영에도 발맞춘 미래 주목받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반도체를 만들 때에 필요한 신너 제품, 그리고 또 앞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해서 그동안에도 탄탄한 실적을 쌓아왔었던 기업입니다. 2021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고 계시는데 2021년, 2022년 늘어나고 있는 거 보여지고 계시죠? 그리고 2023년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상반기 기준으로 된 것만 정리가 된 것이고요. 제가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2022년 수준의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02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는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해 보시고 이 기업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지금 공장 신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 전방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반도체와 또 2차 전지까지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에 또 신규 상장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IPO 흥행에 성공해서 코스닥에 데뷔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IPO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폭등했었던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 이후에 점차 조정세를 거치다가 박스권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장대 양봉이 보이실 텐데요. 그 장대 양봉 사이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파동을 이용한다면 또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기업 좀 흥미롭기도 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신너라는 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국내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세미캠 등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좋은 양질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업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죠.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이 선생님 만나보시고 또 이 선생님의 종목들로 함께 수익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두 번째 테마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수정의 인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선생님을 따라오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유튜브로도 시청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한비서 깔끔하게 진행시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우리 JNB로 상승률이 지금 81% 이상 나왔는데 이 JNB보다 인비다 이렇게 또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정말 라임에 잘 맞춰서 또 이렇게 이 선생님을 함께 응원해주시고 또 같이 수익을 챙겨주셔도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기회는 매일매일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두 종목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 종목들이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시면 손해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오늘도 그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시장에서도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이 전력, 반도체, HBM, AI 놓치지 마시고 앞에서 보신 테마도 좋지만 오늘 두 번째 테마도
테마도 아주 중요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종목 다 담아가셔서 여러분들 수익률로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 선생님께서 또 두 번째 전화를 걸어주시는 것 같아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이 선생님. 저 휴대폰 사과폰 씁니다. 네네. 아유, 사과... 아, 그래요? 저는 사과 쓰는 사람이라서 우주 부심도 뭐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근데 또 국내 기업 중에는 또 우주, 우리 삼성전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도 좋다고 결제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애플폰, 사과폰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선생님께서는 우리 우주, 갤럭시, 삼성전자의 제품을 쓰고 계신다고 하네요.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갤럭시의 점유율이 훨씬 더 높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써야 또 뭔가 애국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투자를 할 때에도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두 번째 테마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팹리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납품 이력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 연관된 반도체 기업 어떤 걸지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또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볼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오늘도 좋은 종목이니까 방송 보시면서 끝까지 집중해 보시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선생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이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한비서가 소개해드릴 그 종목은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ARM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올해에 이제 3세대 네오버스라는 것을 얼마 전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네오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 AI를 잘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서브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시스템들이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을 네오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AI가 뭐 교육, 의료, 여러 가지 인프라, 운송, 다양한 산업 전반적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네트워킹, AI 가속기, 범용 컴퓨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시스템을 최적화시킨 것이 바로 네오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네오버스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AI 인프라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ARM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ARM 토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RM 토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기업들이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안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여러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ARM이 토탈 디자인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네오버스를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별표를 쳐야 되겠죠. ARM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에 삼성전자가 합류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ARM 토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2나노 공정 양산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합류해서 칩 생산을 위한 에코시스템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IP, 설계 자동화 업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가 그 중에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ARM의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다양한 산업 가운데 반도체를 만드는 이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필수적인 기업이 지금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방금 뉴스 기사 보셨는데 그 기업은 아닙니다, 여러분. 힌트가 일부 나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토탈 솔루션,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미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에 포함이 되는 이 터치 컨트롤러 그리고 뭐 햅틱 IC 등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터치를 활용해서 버튼을 누르는 기술 여러 가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햅틱 IC 제품들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이 출시될 예정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2월에 있었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에는 갤럭시 링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깜짝 이벤트로 갤럭시 링을 공개하게 된 것인데요. 이 갤럭시 링이 뭐 골드, 실버, 블랙 이렇게 디자인도 되어 있고 우리가 링을 꼈을 때 그냥 단순한 반지가 아니라 우리의 심박수나 혈압 같은 것들을 체크해주는 건강 보조 장치이면서 또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서 우리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물론이고요. 또 잘 때에도 이것들을 끼고 우리가 잘 수 있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뭔가 위험 상황이나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 기업은 이 갤럭시 링에 들어가는 이 터치 감각 기술에도 협력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링의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그맣게 이런 반도체 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더 작아요. 정말 더 작은데 제가 잘 안 보이실까 봐 거의 점으로밖에 안 보일까 봐 일부러 이미지를 확대한 겁니다. 진짜 저 미세한 반도체 칩이 갤럭시 링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갤럭시 링뿐만 아니라 앞에서 터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삼성전자 또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이런 기업들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반도체고요.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의 탑5 제품 중에 3개 제품에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일지 점점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앞에서 지금 갤럭시 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링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어서 이 웨어러블 생태계를 구축한 갤럭시 서클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서클에 대한 사업자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추론 속에서 터치 IC 공급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 링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 스마트워치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또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XR 기기도 삼성전자에서 만들 예정이고요. 또 어제 보셨던 웨어러블 로봇 있잖아요.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있고 웨어러블 노트북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장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장비들을 다 묶어서 갤럭시 서클이라고 부르기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기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터치 IC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어저께 갤럭시 노트북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웨어러블 노트북이 나오면은 그걸 살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갤럭시 서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상표권을 출원하는 정도에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또 이 종목의 수혜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 또 한 가지 일상생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NFC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NFC를 가장 처음에 사용했었던 게 우리가 대중교통을 탈 때 버스 카드를 찍을 때 이렇게 휴대폰을 갖다 대서 찍는 이런 것들이 이제 NFC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 카드 기능이 장착이 되어서 자동으로 결제가 가능한 것이 바로 NFC인데 요즘에는 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카드 단말기 같은 데에 휴대폰만 딱 갖다 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죠. 그게 바로 NFC 기술을 활용하게 된 것인데요. 이 NFC 기술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 NFC 기술에 국제 표준을 제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사물 인터넷 저전력 통신 기술인 NFC 기반 인터넷 통신 기술 표준 RFC 94282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국내나 또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특수한 기술이 있는 기업에게 이런 표준 인증 같은 것들을 선사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를 통해서 국제 표준을 제정을 했고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기업의 NFC 기술이 바로 그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제용 반도체, 근접 무선통신 NFC의 결제용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삼성페이에 지금 이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MST 방식이라고 또 다르게 부르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MST IC 제품이 2016년부터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선생님. 이 선생님 혹시 갤럭시 쓰시면 지금 삼성페이 쓰시나요? 아, 삼성페이 당연히 쓰시는군요. 아, 너무 편하고 좋다고요. 네. 아, 네. 그러면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기업의 NFC 기술을 활용하고 계신 거네요. 아, 좋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부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선생님께서도 지금 이 갤럭시의 삼성페이를 잘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도 오히려 갤럭시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기업의 기술력이 들어간 갤럭시 폰을 쓰고 계시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지 않은 것 같은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 자, 이 종목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그중에 일부분만 제가 따왔습니다. 저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선생님께서 방송에서는 이 종목을 공개해 주신 적이 없지만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2월부터 한 4차례 정도 여러 번 언급을 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고 점진적 우상향 추세라는 점에서 지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자, 이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ARM에서 3세대 네오버스를 공개를 했죠. AI 인프라에 확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됐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ARM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인데 삼성
삼성전자가 여기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리스 기술을 납품하고 있는 오늘의 이 기업, 그리고 갤럭시 링이 출시되고 갤럭시 서클이 출원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도 들어가는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터치 IC 기술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은 국내 NFC 기술의 국제 표준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방송 중에만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만 시청하지 마시고 몇 초 안 남았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입장하셔서 이 선생님 만나보시고 또 이 선생님의 종목 만나보셔서 여러분들은 내일 다음 주에도 우리 큰 폭의 상승률로 함께 종목 리뷰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